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협상 결과를 우리가 협상 결과를 알게 될 때쯤이면은 이미 우리나라 증시 장 다 끝나고 아마 주말이나 돼야 아니면 뭐 금요일 밤이나 새벽이나 이때쯤 돼야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대량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매수하는 듯 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계속 매도로 돌아섰고 심지어 마지막 시간의 거래까지 매도를 하면서 어제하고 오늘은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한 그런 상태가 이틀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미중 협상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는가. 그죠? 저보다 똑똑한 어떤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감지를 하고 지금 미리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만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그 리스크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요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첫 번째로는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미 노딜, 뭐 빅딜도 아니고 스몰딜도 아니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번에도 혹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도 야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전례를 보였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래서 노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북핵 문제와 무역협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재선을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지난주였나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미중 협상 전에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양보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미국도 오케이 즉각 합의를 하겠다라고 내용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굉장히 좋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곧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내용들을 트위터로 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며칠 뒤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세금을 인상하겠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로 과연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협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본인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에서 아무도 나 몰랐어요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증시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심 쓰듯이 이전에 관세 매기기로 했던 10%에서 25%로 올렸던 부분들만큼만 다시 철회하면서 다시 모든 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우려가 지금 뭐 전부 다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 미중 협상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 그죠?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변동성 지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와의 그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만든 지수인데 외국에서는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공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은 지수가 치솟습니다. 실제 뭐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공포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변동성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시의 그 상승 하락폭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나 그럴 때는 치솟거나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코스피 지수랑 뒤집어져 있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삐죽 치솟은 부분이 있죠. 저 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달이에요. 작년 11월 달 우리 증시 바닥을 깨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에 나온다고 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나 시장의 전망, 그런 뭐 시황 같은 것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증시가 하방을 깨고 내려가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 올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뉴스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그때를 지나고 나서 좋은 흐름이 나와서 1월달 올라갔죠. 2월달 올라갔죠. 3월달 올라갔다가 약간 4월달에 주춤하고 5월까지 왔지만 어쨌든 증시는 그 뒤로 쭉 우상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오늘 15.3 정도 돼 있어요. 이 15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증시는 약간 바닥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 자체가 15포인트보다 낮게 있다. 뭐 13, 14, 뭐 12 이 정도 구간에 있으면은 좀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15포인트를 넘어서부터는 좀 더 하락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기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약간 증시가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전에 있었던 작년 10월달, 11월달과 지금과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그때에 비하면 한 100배 정도는 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주변에 막 좋은 얘기 하나도 없고 막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굉장히 좀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우리 증시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은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으나 거기가 마지막이다. 거기 마지막이고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는 5월 달에 나올 만한 악재들은 이미 한 번 다 액땜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마음 편안하게 가지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코스피 지수만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 4월 17일 이후로 그죠? 4월 1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중간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쭉 내려가고 있고 그죠?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현재 부근의 가격이 뭐 아까 오늘 종가가 2168포인트인데 여기가 내려오니까 막 어제만 하더라도 뉴스가 뭐 2200포인트를 깨고 막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2200선이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보시는 분들께서 야 이거 무슨 일 났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어제 그 유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 미국 증시 하락 이런 게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나와서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일반인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너무나 좋아서 막 좋은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경제 지수가 잘 나왔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항상 고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2018년도 1월 달 뉴스를 보시면은 그런 장밋빛 전망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작년 10월 달, 11월 달 부정적인 뉴스가 정말 가득했을 때 투자하신 분들만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만약에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그 자리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잡아드리는 방향 안에서는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잘 그렇다고 해서 테마주나 이런 거 고점에서 짜라 들어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항상 위험한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적당히 하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우량주 바닥에서 사놓으면은 20, 30%짜리 구간들 가볍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돼서 시장이 만약에 좀 안 좋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손 떼고 나가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혹시 만약에 이번에 사람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달, 11월달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락장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금을 많이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웬걸? 어제와 오늘 양 시장의 주 매수세들은 개인이 그냥 아주 모든 종목들을 그냥 다 매수할 정도로 순매수로 마감이 됐어요.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매수 여력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겠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시장의 반등이 나오려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했고요. 지금처럼 하락장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하락장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오늘 보니까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이어지는 공통적인 패턴들인데요. 약세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우량주가 아니에요. 물론 우량주도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실한 장에서는 오히려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예전에 저는 1,000억 원 미만의 종목들을 중소형주라고 이렇게 막 했었었는데 이제는 1,000억 원도 아니고요. 한 600억, 500억짜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오늘 장중에 20%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쭉 해보면은 10중 8구가 소형주들이에요. 그리고 뭐 우선주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국일재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핀 테마로 엮이면서 다른 그래핀 테마 관련주까지 움직여버리는 이게 약간 주객에 좀 전도된 모습들이 있는데 원래 이 테마라는 게 어떤 이슈가 하나 딱 터지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게 이게 이 순서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기업이 하나 잘 되니까 그거랑 관련된 종목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 보면은 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테마들도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날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 하면은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럴 때는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잊지 마시고 우량주는 이런 하락장에서 시세가 나는 구간이 아니라 이런 하락장에서는 사 모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그런 것들도 최근에 분위기들이 많이 좋죠.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본다라고 하면은 요것들은 뭐 저의 투자 기준이랑 많이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주가가 급등한다 그래서 막 중소형주 이런 거 막 비중 많이 들어가서 막 그런 건 저의 스타일은 아니고 전 여러분들께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누구나 알 만한 재료에 그리고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정석이라는 방향입니다. 바로 뭐냐면 정책주예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이슈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로 정책 발표 그리고 이제 개별 호재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개별 호재부터 보면은 그거예요. 개별 호재는 뭐 뭐뭐뭐 기업이 무슨 뭐 수주를 했고 실적이 잘 나왔고 뭔가 수출을 했고 막 그런 거 있죠. 개별 호재.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신약 물질을 개발했다. 뭐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것들. 그런 게 개별 호재에 속하는데 어쨌든 호재 나오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호재 나오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종목들의 호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몰라요. 각 기업들의 제가 기업의 담당자가 아닌데 기업들의 비밀을 제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살 수는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요쯤 되면은 뭔가 나올 때가 됐다.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추측에 가까운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뭐 매매하기가 힘들겠고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정책 발표해가지고
5월 7일 날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약간 요거에 대해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오케이가 됐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왔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중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었죠.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 장중에 많이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들이죠. 남북 경협주. 야,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북한에 미사일 발사했는데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요. 그죠? 이게 재료의 힘이에요. 경농이 오늘장만 21%가 올라갔고요. 그죠? 조비 같은 종목들도 오늘만 장중에 29% 상한가 갔다 왔죠. 그리고 어제도 시세가 13% 정도 발생을 했고, 뭐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도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17% 올라갔고 이틀 동안 20% 이상 올라갔죠. 이런 것들 완전 바닥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책의 힘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미리 개장하기도 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보면은 뭐 현대사료 같은 거, 이것도 무슨 종목이죠? 다 사료, 비료, 식량 지원 그런 것들. 우리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어제 제가 야간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 요거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아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동차 얘기들을 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번 주 수목금은 자동차 관련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를 좀 보고 싶다. 이걸 보시면 좋겠다라고 어제 야간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오늘의 일정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일정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투자 유치 포럼이 개최가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내일은 이 전기차에 대한 재료가 또 하나 있고요. 어떤 건지는 어제 방송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역시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요 3일 연장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만 보더라도 뭐 올라갔던 종목들 보자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이미 알려졌던 종목이죠. 그죠?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얘기 나오면서 이미 일정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이제 자동차 공유 회사인 우버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버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우버가 앞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뭐 자율주행차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그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요거 좀 전 화면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요거 어제 오신 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대로였죠.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움직였었죠. 인포뱅크 이런 것도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 오늘 하락장이었잖아요. 오늘 코스닥이 1% 빠진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할까요? 요건 이제 셈코라는 종목인데 아까 전에 소형주들이 많이 간다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덩치가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소형주 중에서 자율주행차를 엮여서 시세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요거 좀 전에 봤던 거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역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하락장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안 좋아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정책주는 우리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락장에 나와도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뭐 그래핀 테마 같은 것처럼 어떤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근거 없는 테마에 투자하기보다는 정부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정책주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다. 이런 데 투자에 여러분들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그래핀 테마 대장주인 국일제지가 급락한다. 나머지 종목도 급락하는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투자입니까?